12월 만기 출소를 앞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출소 후 안산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중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그가 출소를 앞두고 신경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짚어봅니다. 지난 2008년 8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징역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12월 출소할 예정입니다. 출소를 90여일 앞둔 상황에서 그의 심경이 처음으로 공개됐다고 합니다. 김현성 기자, 어떤 심경을 공개했습니까? 출소를 앞두고 심리상담사와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7월인데요. 이 면담 내용이 일부 공개가 됐는데 조두순이 죄를 뉘우치고 있고 출소하면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내 범행이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사회적 비난을 달게 받겠다. 또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라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합니다. 네, 양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심경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했죠. 사회적 평가가 어떤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회적 평가는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게 온당한 평가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당연히. 네. 그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텐데 우선 그 전에 그가 했던 말들 중에는 상당히 섬뜩한 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말 그대로 조용히 살겠다, 뉘우친다 이거 믿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두순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조두순의 집 인근에 사는 피해자 가족들과 주민들 걱정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조두순 사건이 있은 이후에 조두순의 가족도 그렇고 피해자 가족들도 다 이사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현재 1km밖에는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 때문에 이 피해자 가족분들이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언론 인터뷰에서 조 씨가 돌아온다고 하는데 거의 같은 동네에 사는 게 말이 되느냐. 정말 여건이 된다면 이민이라도 가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좀 뭐랄까요, 화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저지른 건 조두순인데 왜 피해자와 주변 주민들께서 불안해하고 또 우리가 지금 그 지역 명칭을 안 쓰고 있습니다. 일부러 쓰지 않고 있는데요. 자꾸 이제 보도가 되는 것이 그 지역 분들은 너무나 좀 참담하실 것 같아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참 우리 법이 피해자 중심으로 항상 움직여야 되는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왜 피해자가 조심해? 이거 1km면요 그냥 저녁에 마실 나갔다가 부딪히는 이웃입니다. 그리고 접근 금지 명령 같은 경우도 지금은 100m 이내에 들어가면 이 경보가 장치가 울린다고 되는데 경보가 울리고 경찰이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어떻게 그 사이에 뭘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100m면 그 100m를 넘어 들어와서 수십 초 안에 무슨 일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 가해자의 거주 지역을 제한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가해자에게는 분명히 어느 정도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지만 피해자가 받을 고통하고 비교를 한다면 이쪽이 훨씬 크죠. 그러면 비교할 수가 없죠. 이쪽이 훨씬 크죠. 양 변호사, 그것뿐만 아니라 일단 법에서 조두순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준비를 해두고는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정리 좀 해주시죠. 3년 전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출소를 할 때 대비해서 일단 1대1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24시간 관리를 하고 지켜보기로 했고요. 또 거기에 이제 뭐 이게 이전에 술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음란물 같은 걸 소지한다거나 아동을 접촉을 한다거나 밤에 외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CCTV 같은 것도 좀 증설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충분히 못 되어 놓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들을 하게 되는 건데 아시다시피 보호관찰관들 굉장히 고생하시고 숫자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조두순에 대해서는 워낙 언론에도 많이 알려진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런 강력범죄자가 조두순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현재 194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거를 일일이 다 이렇게 못하게 되면 나머지 분들은 마찬가지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 법을 제가 발의해서 통과시키고 나오긴 했지만 다른 수단이 없으니까 국민들의 바람은 못 나오게 해달라는 건데 현행법상은 불가능하다 보니까 1대1 보호관찰이라도 감시라도 있을 수 있도록 하자고 했지만 보호관찰 인력의 숫자가 양질 변호사 말처럼 너무 부족합니다.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요. 김영선 기자, 그런데 관할 시에서도 나름대로 시민들의 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면서 조치를 좀 내놨죠. 사실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더 많기는 한데 사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단 CCTV 설치가 가장 시급해 보여서요. 예. 특히 조두순이 이사할 곳 주변에 큰 공원이 있다고 해요. 이 공원이라는 곳이 사실 낮에는 괜찮지만 저녁에는 우범지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네. 그 CCTV를 한 20여 대 이상 더 설치하는 것으로 또 올해 말고도 다음 해에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네. CCTV를 설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양 변호사,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출소 전에 150시간의 집중 심리 치료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본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내용의 치료인지 좀 알려주시죠. 일단 집중심리치료에서 주 3회를 치료를 한다라고 하고요. 네. 성인지 감성에 대한 수정이라든가 피해자와의 공감 혹은 또뭐 어떤 이후에 좋은 삶 같은 것 준비하는 과정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반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두순이 선천적 사이코패스라면 예. 후천적으로 이런 식의 심리치료를 통해서 개선되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러니까 그렇죠. 치료를 하는 것과 네. 치료가 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예.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지만 네. 안 됐어도 이 날짜가 다가오면 내보내야 되는 것도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외국에서도 우리보다 먼저 성범죄자에 대한 심리 치료를 여러 방면, 여러 방법을 좀 시행을 해봤는데요. 그 성과가 그렇게 유의미한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큰데 김영석 기자가 보는 이러한 어떤 심리 치료나 다른 예방책들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어떠세요? 사실은 이 조두순이 받은 심리치료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기존에도 거의 400시간 이상의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네. 여전히 어린이에 대해서 성욕을 느끼는 소아성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불안정한 판단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 그러다 보니까 이제 21대 국회에서도 새로운 법안이 여기저기서 좀 발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낙연 당 대표까지도 이 문제를 거론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마침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김영우 의원이 이 아동 소아성소성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결 격리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자. 네. 하지만 이제 조두순에 대해서까지 적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급이 불가능하기 소급을 때문에. 못하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근데 저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령 나오더라도 네. 거주지 같은 것을 제한한다거나 예. 최소한 피해자로부터는 상당 거리를 뗄 수 있도록 다른 도시라든가 이렇게 하도록 그런 조치가 좀 더 추가적으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가 그 보호수용 제도의 도입 주장인데요. 과거에 사회보호법이 위헌 그리고 인권 침해 논란을 받으면서 없어져 버리고요. 그래서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 수용 자체는 이제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수한 경우에 재범 방지를 위해서 보호 수용을 하자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법률 전문가로서 양 변호사 어떻게 봅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예전에 남용됐잖아요. 과거에 그랬죠. 과거에 범죄자를 예.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수용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정권의 목적을 위해서 네. 남용됐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삼천교육대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예, 만든 법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위헌으로 나오고 있지만 네. 사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뭔가 결함이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라면 그 부분을 사회로부터 격리해서 사회를 보호하기도 하고 네. 또 그거는 그 사람도 보호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렇죠. 예, 그를 그런-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전보다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조금 더 엄격하게 따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미국에서도 성맹수법이라고 해서 섹슈얼 프레데터 로라고 이러한 보호 수용 제도를 가지고 있고 프랑스도 에브라법이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출소 이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현실입니다.